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국회의원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옛날에 국회의원 했더라도 21대 국회의원이 아니면 새로운 이제 변동 내역을 신고합니다. 21대 의원들은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300명 신고가 됐는데 좀 특이한 분들만 이제 한 10여 분 살펴보고 어떤 이제 문제는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이재명하고 조국인데요. 이재명하고 조국. 이재명은 이제 이미 3월 달에 신고했는데 올해요. 재산이 한 32억 가까이 됩니다. 참 이게 이재명 재산은 특이한 게 엄청난 변호사비가 보통 사람이 이제 이 정도로 변호사를 고용하면요. 이제 파산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만 기존에 7명에 이번에 새로 3명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신진우 부장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때 변호사들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10명입니다. 대북 송금만 10명이에요. 그것만 재판이 있습니까? 위정교사 선거법, 대장동 본류 재판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수사도 변호사 대동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파산 수준인데 어디서 돈이 흘러나오는지 옛날에는 이제 배지로 대납하거나 저수지에서 대장동이나 정자동 또는 이제 코나아이 저수지에서 꺼냈는데 이제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2억 나오고요. 조국도 마찬가지죠. 조국도 민정수석할 때보다 늘었어요. 재산이 52억입니다. 옛날에 47, 8억에서 52억으로. 조국은 이제 변호사비 한 10억 썼다 했는데 아마 돈을 이제 책 써가지고 번 거. 그 다음에 영치금으로 부인이 번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콘서트 돌면서 번 거. 이런 게 많이 있잖아. 아마 조민희하고 번 거는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10억 이상 벌었기 때문에 재산이 늘었다. 이것도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조국은 52억, 이재명은 32억.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옛날에 대선 때 신고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참고로 39억. 타워 팰리스 알죠? 39억. 이건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이미 신고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1,401억. 1,401억.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재산이 이제 국민의힘이 왜 그래? 전부 1위부터 5위가 다 국민의힘이냐? 이런데 또 황당,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야 삼성전자 주식 매도 이제 한 7만 주 되니까 300 몇십억 되죠. 그거는 이제 떳떳하게 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강남의 서명옥 이분도 한 몇백억 되면 200 몇십억 돼요. 그 다음에 김은혜도 많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변호사 사무실 할 때 김은혜 소유 빌딩에 임대로 변호사 사무실 한 적도 있습니다. 선릉역에. 떳떳하게 번 거 또는 이제 남편이 상속받은 거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1위부터 5등까지 했다 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외에 특이한 게요. 김홍걸 이자가 이제 상속세 분납하는 신매덕 상속세가 없어가지고 이제 DJ 집을 팔겠다. 이런 자 아니 파는 자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유언으로 이제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려 했는데 이걸 이제 법을 악용해서 친어머니는 자기밖에 없다. 앞에 두 명은 이제 김홍일이나 김홍업은 이제 이호 여사하고 이제 친자 관계가 아니잖아요. 계모잖아요. 계모는 이제 상속권이 없잖아. 어머니 유언까지 어기가면서 혼자 100억에 팔아가지고 이런 자입니다. 이런 이제 김홍걸 이자가 이제 신고 재산만 80억인데요. 80억. 그 외에도 이제 자식한테 여러 가지 이제 정려나 실제 재산은 엄청나다 봐야죠. 이런 자가 신고 재산이 80억인 자가 어머니 아버지 건물을 팔아먹는다. 이런 이제 폐륜 불효막심한 이런 자입니다. 정말 이게 역사와 부모에게 죄를 짓는 이런 자죠. 김홍걸.
자,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김남국입니다. 김남국. 이자는 이제 그 코인만 해가 22억입니다. 야, 옛날에 돈 없어가 뭐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신고 재산만 22억입니다. 22억. 뭐 코인을 90 몇 프로 손해봤다고 떠들더니 근데 지금 코인이 22억이면 재산이 그러면 그 코인이 90 몇 프로 손해봤으면 한때 얼마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검찰이 발표한 거는 99억까지 코인 가지고 있다가 근데 그 재산 신고할 때는 옛날에는 이제 그 12억으로 맞추려고 그래서 옛날에 왜 코인은 신고 안 하잖아요. 지금은 신고하죠. 근데 그 코인 있잖아요. 연말에 하루만 이제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 돼 가지고 일단 주식 파는 거 돈을 전부 코인을 사요. 그럼 재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그 코인을 파는 것 중에 일부 현금을 다시 계좌로 여가 12억 정도 재산을 꾸준하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다시 팔아 또 코인을 삽니다. 이러면 그 코인이 100억 가까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뭐 자기는 90 몇 프로 손해봤다 했는데 그럼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 신고해 보니까 22억이다. 야, 참 이게 그렇게 거지 코스프레, 가난 코스프레 하더니 요즘은 이게 김남국이 내구조가 좀 이상한지 막 그냥 조국이 보고도 조국을 까버려. 옛날에는 이게 조국이 뭐 사진 딱 놔고 이게 기도하고 잔다 그러더니 조국이가 이제 그 보궐선거에 호남에 후보를 낸다고 하니까 이재명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조국이 지민 비조니까 비례만 내지 왜 지역구까지 후보를 내느냐. 오히려 이게 조국까지 공격하는 이런 자가 김남국이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당의 선배들도 막 까버려. 공격을 해. 옛날에 자기만 상임위 안 지나고 선배들 술 먹으러 갔다고 당의 선배들도 까. 그냥 막 정신이 없는가 봐요. 요즘 모두 까기야. 조국도 비판해. 당의 선배들도 비판해. 그리고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언론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공개한 사람들 미친 XX, 뭐 XX 요구했다가 막 삭제하고 지금 이게 그 내구조가 좀 이상해졌는지 정신이 없어요. 김남국이가. 그런다 해서 정치에 복귀할 생각은 꿈도 꾸면 안 됩니다. 김남국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됐다. 공직자 재산 신고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돼서 앞으로 이제 그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정치 복귀는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분 중에 이준석. 야, 이준석은 이제 제가 요즘은 좀 비판을 덜 하죠. 요즘 자주 봅니다. 웃으면서 이제 인사도 하는데 이준석. 하여튼 참 이게 그 재산이요. 12억입니다. 많이 늘었죠. 뭐 이준석이가 수입이 있었나요? 그냥 이제 뭐 이번에 의원하고 수입은 뚜렷한 수입은 없었죠. 근데 그 코인으로 좀 성공했는가 봐. 이준석이가 12억을 신고했다. 상계동 아파트 7억 2,800, 예금도 4억 6,900이 있네요. 근데 이제 코인을 다 팔았는가 봐.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이거 코인으로 수익을 딱 이제 이거 실현하고 이번에 코인에 77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코인의 종류가 45개야. 이것도 좀 이상해. 종류가 45개인데 77만 원이다. 그럼 한 개에 그 10,000원짜리씩만 다 투자했나? 이상하잖아요.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인데. 하여튼 특이한 거는 코인이 45개인데 종류가. 코인 가진 거는 77만 원. 근데 부동산하고 예금이 많아서 10억을 신고했다. 이렇게 그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최민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 심각하죠. 과방위를 망가뜨리는 우리나라의 정청래와 더불어서 가장 문제적인 상임위원장 최민희. 이자는 이제 그 신고 재산은 그렇게 안 많아. 신고 재산은 이제 그 1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아주 특이한 게 그 부동산 업체 비상장 주식 이거는 이제 그 6억 가까이 가지고 있다. 이끌리오 IND 이름이 이끌린다 이 말이지. 이끌리오 IND 주식을 7만 5천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5억 9,300 6억을 신고했다. 이런 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데 실제 부동산은 엄청난 실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 업체의 주식이 액면가로 5억 9,300이면 이거는 이게 얼마어마한 가치가 있을지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공직자 신고 재산할 때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옛날에 제가 문재인이 그 재산 신고할 때 제가 최초로 이슈한 겁니다. 옛날에 문재인이가 2012년에 대선할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때 그 법무법인 부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액면가로 주식이 몇 천만 원 안 되잖아요. 법무법인 주식은 자본금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액면가로 하면 이게 뭐 자기 지분이 50% 가지도 2,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무법인 그 부산에 현금만 한 50억 넘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분 실가치만 따지면 50%면 현금 매도액이 25억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게 아주 저는 법무법인의 재산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최면이도 의심스러워요. 부동산 업체 주식을 상당히 그 비상장 주식인데 5억 9,300, 6천만 원, 전 재산 11억 중에 상당 부분을 부동산 업체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제 부동산 업체의 가치, 이게 얼마인지 부동산, 이거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허위 신고도 많이 있죠. 재산 이게 신고 다가 아닙니다. 특히 양문석은 이제 얼마 전에 직접 검찰에서 소환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기소나 영장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래 보는데 양문석도 이제 아파트 연끌해 가지고 서초동 산 거, 이걸 이게 그 자기가 산 거보다 훨씬 싸게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누락을 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재산 신고 보면 누락한 이런 것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철저하게 신고 재산을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근데 뭐 코인도 신고하니까 좀 전에보다 좋아졌지만 특히 비상장 주식의 그 실제 가치는 얼마인지 천문학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재명 주식 그 많은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조국도 그 많은 변호사비가 지출되는데 왜 늘었는지 이런 거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